4단원 수열은 수원의 마지막 단원이에요. 그래서 일단 수열이라고 하는 거는 뭘 수열이라고 그러냐면 자연수 전체의 어떤 함수 개념인데, 자연수 전체의 실수를 차례로 대응시킨 함수, 이거를 우리가 수열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지금 자연수 하나에 실수 하나씩 대응이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그런 함수의 형태가 이렇게 우리가 배울 게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있는데, 사실은 이 교과 과정이 바뀌면서 문제 푸는데 흔적들은 좀 남아 있는데, 그 외에 또 우리가 아직 이제 조화 수열이라는 게 있어요. 조화 수열은 등차 수열이 이제 그 역수를 가지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모가 등차 수열인 애들이 있어요. 조화 수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차 수열이라는 게 있었어요. 개차 수열도 사실은 이름은 없어졌는데 문제풀이 방식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다음에 피보나치 수열. 그래서 개차 수열이라고 하면은 그 두 항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항이라는 얘기를 할 건데, 이 숫자들이 쭉 연결되어 있을 때 각각의 숫자들이 어떤 그 차가, 앞에 수에서 뒤에 수 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 차가 어떤 규칙성이 있는 걸 개차 수열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는 연속한 두 수의 합이 그 다음 수가 되는 거, 그런 게 이제 피보나치 수열인데, 이런 수열들이 사실은 지금 현재 이 이름 자체는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사실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이제 챕터를 하나씩 차지를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없어지면서 흔적은 남아있어요. 문제풀이 할 때 얘네들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야 되는 상황이 생길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열의 합이라고 해서 새로운 기호 시그마를 공부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수학의 수학적 귀납법, 요거까지 공부를 마무리하면 수원은 끝난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등차 수열을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등차 수열 그러면 우리가 그 수열 어떤 똑같은 수를 계속 더했을 때 첫 번째 항에서 첫 번째 숫자에다가 어떤 숫자를 딱 정해졌을 때 그 첫 번째 숫자에서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으면 여기다가 똑같은 수를 똑같은 수를 3이라는 숫자를 더해 볼게요. 그럼 4가 됐죠. 그러면 다시 만들어진 이 숫자에다가 또 3을 또 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또 3을 또 더하고, 같은 숫자를 계속해서 더해서 만들어진 수열, 그걸 우리가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2, 4, 6, 8과 같이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나열된 수를 수열이라고 하고, 자, 각 나열된 수, 1, 2, 4, 6, 8,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을 수열의 항이라고 한다. 이게 항이 되는 거죠. 얘네들이 각각의 항이 되는 거고요. 이 수열의 항을 앞에서부터 차례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요게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또는 제1항, 제2항, 제3항, 제4항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면, 얘는 이 숫자들을 만들어내는 어떤 그 식을 만들어 줄 건데, 일반항은 몇 번째 항인지 모르니까 여기 n자를 붙일 겁니다. n. 그래서 an을 일반항이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나타냅니다. 왜냐면 이 중괄호가 있는 게 집합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을 모아놨다, 뭐 이런 의미로. 여기 이렇게 해서 an 이렇게 되면은 원소의 개념인 거죠. A1, A2, A3, 그래서 땡땡땡 해서 A, N까지 모아놓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얘기죠. 자, 일반항을 추측하시오. 그랬어. 자, 어떤 애들을
어떤 애들을 모아놓은 거냐, 얘네들은. 가만히 보니까, 요렇게 차가 얼마씩 있어요, 다. 2씩 있잖아요, 2씩. 그래서 얘네들은 여기 더하기 2 했고, 더하기 2 했고, 더하기 2 했고, 더하기 2 했고, 더하기 2 했어요. 자, 그럼 볼게요. A1은 3이고요. 첫 번째 항이라는 뜻입니다. A2는요, 5가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는 3에다가 2를 더한 거죠. A3은 A2에다가 2를 더한 건데, A2가 뭐였어요? 요거 3 더하기 2였죠. 3 더하기 2. 자, 이렇게 쓰는 이유는 규칙성을 보려 그러는 거예요. 자, A4는 A3, 즉 3 더하기 2 더하기 2에서 또 2를 더했죠. A5는요, 3에다가 2를 몇 번 더했어요? 4번 더했네요. 자, 이렇게 했을 때 AN은요, 3에다가 뭘 더하긴 더했겠죠. 얘를 2를 몇 번 더했을까만 생각해 보면 되겠어요. 자, 보니까 두 번째 항에서는 2를 한 번 더했고요. 세 번째 항에서는 2를 2번 더했고요. 네 번째에서는 2를 3번 더했고요. 다섯 번째에서는 4번 더했죠. 자, 그렇다면 n번째 항에서는 2를 몇 번 더했을까요? n-1번만큼 더했겠죠. 그래서 3 플러스 2n 마이너스 2, 즉 2n 플러스 1, 이게 지금 an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자, 2번은요,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16, 마이너스 32. 자, 요렇게 어떻게 해야지 나오니? 곱하기 2를 했어요. 또 곱하기 2를 했는데, 마이너스 2를 했군요. 곱하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또 곱하기 마이너스 2, 또 곱하기 마이너스 2.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A1은 마이너스 2고요. A2는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고요. 그래야 4가 나오니까. A3은 A2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거죠. 그럼 A2는 뭐였어요? 요 위에 있는 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였죠. 그럼 A4는 여기 지금 A3이니까 마이너스 A3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꼴이에요. 그죠? 그래서 A4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A3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했다. 그렇다면 이제 또 볼까요? A1은 마이너스 2가 하나, A2는 마이너스 1을 2번 곱했고, A3는 마이너스 1을 3번 곱했고, A4는 마이너스 1을 4번 곱했죠. 자, 그렇다면 AN은 마이너스 1을 몇 번 곱했겠어요? n번 곱했겠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가로 안 쳐주면 틀립니다. 그 다음에 9, 99, 999, 9999, 99,999입니다. 자, 그러면 또 볼게요. A1은 9예요, 그죠? A1은 9고. 얘네들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9, 10 빼기 1. 그 다음에 99는 100 빼기 1. 그 다음에 999는 1000 빼기 1. 9999는 1000 빼기 1. 그럼 얘네들을 표현하려면은 이걸 이용해서 10, 100, 1000만. 여기서는 지금 여기 요 1일 때 0이 하나 있고 0이 2개 있고 0이 3개 있고 0이 4개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AN 항은 어떻게 해야겠어요? 10에
n제곱이 되겠죠. 이건 10의 4제곱, 10의 세제곱, 10의 제곱이니까 빼기 1. 그래서 3번은 10의 n제곱 빼기 1, 2번은 마이너스 2의 n제곱. 이렇게 일반항을 추측했어요. 근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추측해내는 거는 이제 당연히 앞으로 계속 해야 될 일입니다. 등차 수열 보겠습니다. 자, 등차 수열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더해진 수, 일정한 수죠. 더하는 일정한 수를 우리가 공차라고 한다.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의 관계식인데 우리가 수열을 항이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여기 지금 1, 2, 3 써놓은 거 있죠. 요거를 각 항의 번호가 되는 거고요. 얘네들을 설명하려면 여기다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더했고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해서 세 번째 항이 나온 거죠. 자, 그러면 n번째 항 뒤에는 뭐가 있을까요? n 플러스 1번째 항이 있을 거고 그 뒤에는 n 플러스 2번째 an의 n번째 항의 앞에는 n 마이너스 1번째 항이 있을 거예요. 큰 의미를 두지는 말고요. 이렇게 번호로 얘네들을 설명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식으로. 이거는 내가 필요하면 필요에 의해서 몇 번째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요 공차 D를 알고 싶다. 그러면 그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됩니다. 여기에서 요거 빼면 공차 D가 나오고요. 더해진 숫자만큼 빼면 되니까. 그래서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한 거니까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빼면 공차가 나온다. 그래서 이 n 플러스 1, n 여기에 집중을 하면 안 되고 요거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아 얘가 얘 뒤에 있는 항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이 일반항이라는 의미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수열이 이렇게 어떤 수열이 형태가 이렇게 있을 때 직접 숫자로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숫자가 쭉 나열되어 있다고 했을 때 이 첫 번째 항이고요.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렇게 지금 대응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대응이 얘하고 얘가 대응되고 얘하고 얘가 대응되고 이렇게 대응이 됐다고 생각을 하면 훨씬 뒤에 수월할 수 있어요. 자연수에 대응된 실수값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이제 n번째 항이 있겠죠. 그럼 여기는 뭐가 오겠냐 이거지. 이게 일반항입니다. n번째 항에 어떤 수가 들어갈 것인가 그 수가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어진 식 있죠. 일반항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1에다가 4를 더해서 5가 됐고요. 5에다가 4를 더해서 9가 됐고요. 역시 그렇다면 얘는 똑같은 숫자가 계속 더해졌기 때문에 등차 수열이구나. 그럼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구해봅시다. 자, 첫 번째 항은 1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요, 1에다가 4를 더한 거고요.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즉 1에다가 4를 더한 거에다가 또 4를 더했고요. 네 번째 항, 세 번째 항 여기죠. 요 숫자에다가 1에다가 4를 두 번 더한 거에다가 또 4를 더했죠. 자, 이런 규칙대로라면 n번째 항에는 어떤 식이 들어갈 것이냐. 자, 지금 보니까 1일 때는 뭐 더해진 게 없네요. 2일 때는 4를 한 번 더했고요. 3일 때는 4를 두 번 더했고요. 4일 때는 4를 세 번 더했죠. 자, 이 얘기는 지금 공차가 더해진 숫자가 여기 번호 자릿수 있죠.
요거보다 한 번 작은 수만큼, 작은 횟수만큼 더해졌다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공차에 더해진 횟수는 얘보다 한 번 작은 숫자가 더해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그러면은 1 더하기 4 곱하기 2가 된 거고요. 1 더하기 4 곱하기 3이 된 거죠. 이 숫자, 더해준 숫자. 요 숫자가 지금 얘보다 하나 작은 숫자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일반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아이고, AN 일반항은 여기 써있죠.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가 더해진 횟수가 얘보다 한 번 적은 수만큼 더해졌다. 그래서 일반항이 이렇게 식이 나온 거예요. 첫 번째 항에다가 요거보다 하나 작은 수만큼 공차를 곱해서 더하면 된다. 그래서 AN은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 첫째 항이 A 플러스 B다. 즉 첫째 항이라는 얘기는 N에다가 1을 대입한다. 이 뜻이죠. 그리고 요 A가 뭐다? 요 A가 바로 공차이다. 자, 지금 요 내용, 요 2번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쉽게 일반항을 구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 5, 9, 13, 17. 자, 이렇게 돼 있죠. 자, 첫 번째 항의 1이고요. 공차가 지금 여기에서 공차가 4라는 거 금방 알 수 있죠. 공차가 4. 자, 그럼 일반항은요. 이렇게 봤을 때 일반항은요. AN은 자, A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공차라 그랬죠. 그러면 4N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 항이 A 더하기 B다. 즉, 요 숫자와 요 숫자를 더한 것이 첫 번째 항이다라는 얘기예요. 즉, N이 1일 때, 자, 여기 지금 A1이죠. N이 1일 때, 어디다 쓸까? N이 1일 때 그 값이 1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4n에서 n을 1 집어넣으면 4가 되겠죠. 그럼 4에다 얼마를 더해야 1이 돼요? 마이너스 3이겠죠. 그래서 일반항이 그냥 다이렉트로 나온다. 이렇게 안 하고 바로 이렇게 다이렉트로 나올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자, 다른 수열을 볼게요. 마이너스 6분의 1, 0, 6분의 1, 3분의 1, 2분의 1 이런 애들이 있다고 칩시다. 자, 얘도 보면 공차가 6분의 1이고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자, 일반항은요. 공차 무조건 앞에다가 써주고 6분의 1 n 써주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n이 1일 때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6분의 1이죠. n이 1일 때 마이너스 6분의 1이니까 n에다가 1 집어넣으니까 6분의 5고요. 6분의 5에다가 얼마를 더해줘야 마이너스 6분의 1이 나와요? 마이너스 6분의 2가 되겠죠? 그래서 일반항이 이렇게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만들어진 식에 여기 n의 개수와 상수항을 더했을 때 첫 번째 항이 나오도록 식을 만들어주란 얘기예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공차가 2분의 3이고 제6항이 8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을 구하세요. 공차가 D가 2분의 3이고 그 다음에 6항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A6이 8입니다. 그랬을 때 첫째 항을 구하라 그랬는데 첫째 항은 A1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 지금 A6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섯 번째 항은 어떻게 나온 숫자냐면요. 아까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우리가 AN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요거 있는 숫자 하나 작은 수만큼 횟수만큼 더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이제 얘를 갖고 이제 여기 6번 항을 표현할 거예요. 첫 번째 항은 모르니까 A로 가겠습니다. 플러스, 자, 여섯 번째 항이니까 공차는 몇 번 더해졌을까요? 그렇죠. 5번 더해졌겠죠? 그래서 5 곱하기 공차는 2분의 3이에요. 여기서 첫 번째 항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5 플러스 a는 8, a는 2분의 1입니다. 자, 2번 보니까요. 등차 수열을 이렇게 알려주고 61번은 몇 번째 항이냐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 수열에서 알 수 있는 거는 첫째 항이 마이너스 9라는 것과 그 다음에 공차가 플러스 5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뒤에 수에서 앞에 수 빼면 됩니다. 절대로 하나 건너서 빼면 안 돼요. 바로 연속되어 있는 수에서 우리가 이 공차를 계산을 해야 됩니다. 자, 61이라는 숫자는 몇 번째 항인지 모르니까 n번째 항이라고 볼 겁니다. 그래서 얘는 an이 되겠죠. 그래서 an이 61입니다. 자, an을요, 여기다가 넣겠습니다. 첫 번째 항 마이너스 9 플러스 n 모르니까요. n-1 곱하기 공차는 5입니다. 이렇게 해서 60이에요. 그러면 5n 마이너스 14는 61. 이것도 사실은 여기다 안 집어넣고 우리가 앞에서 쉽게 하는 거 공부했었잖아요. 자, 거기다 넣어볼게요. 얘는 무조건 5n 가고요. 첫 번째 항이 마이너스 9니까 5에다가 얼마를 더했을 때 마이너스 9가 될까? 그러면 마이너스 14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5n은 얼마예요? 75가 되죠? 따라서 n은 15, 즉 15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다음 문제요. 등차 수열 3, 7, 11, 15에서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 처음으로 100보다 커지는 항을 찾아보자. 그러면 몇 항인지 모르니까 n번째 항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an이 100보다 크다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죠. an이 100보다 크다. 몇 번째 항인지 모르지만. 자, 그러면 주어진 수열에서는 첫 번째 항이 3이고 공차는 7입니다. 아니 4입니다. 4. 미안해요. 그래서 일반 항은요. 공차가 4니까 4n 하고요. 4에다가 얼마를 더해야 3이 됩니까?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일반항 4n-1 나왔으니까 4n-1이 100보다 큰 거. 자, 4n-1이 100보다 크다. 그러면 4n은 101보다 크다. 그럼 n은 4분의 101보다 크다. 자, 얘는 지금 25와 4분의 1이죠. 25와 4분의 1보다 큰 n은 뭐다? 자연수이다. 자, 왜 자연수라 해야 돼요? 이게 번호라서 그래요. 항의 번호. 항의 번호, 이 n이라고 하는 숫자는 여러분들 뭐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되냐면요. 출석부 번호라고 생각하세요. 출석부 번호. 여러분들 학번 있죠? 자, 이 학번에 무슨 해리포터도 아니고 1.2번 학생이 있어요? 각 반에 1.2, 3.4번 뭐 이런 애들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얘는 자릿수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연수로 가야 됩니다. 자연수로. 그런데 지금 이런 얘기하면 헷갈리려나? 나중에 계산상 어쩔 수 없이 n이 0이 되는 경우가 있긴 있었어요. 있어요. 뒤에 보면. 근데 이거는 어떤 이런 수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계산상의 문제야. 계산상이. 그래서 그거를 지금은 무조건 이 n은 0도 올 수 없고 음수도 올 수 없고 자연수만 올 수 있다. 학교의 출석부 번호와 같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연수가 되어야 되니까 25와 4분의 1보다 큰 자연수 얼마예요? 26이죠? 그래서 제 26항이다. 이렇게 계산. 등차 수열 AN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나왔죠. 항상 이거 확인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등차 수열을 하고 있긴 하지만 뒤에 또 문제 풀다 보면 등비 수열일 수도 있고 항상 확인을 해야 되고요. 6번째 항, 6번째 항과 10번째 항을 가르쳐 줬어요.
그러면 여섯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예요? 5번 더한 거죠? 플러스 5t. 지금 첫 번째 항도 모르고 공차도 모르는 상황에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죠. 그 다음에 열 번째 항은요.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몇 번 더한 거예요? 9번 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여기 있는 숫자 있죠? 얘네 숫자는 번호를 나타내는 요 숫자들, 요거 얘보다 1만큼 작은 수랍니다. 1만큼 작은 수예요. 자, 그래서 A6이 40이고요. A6이 40이고 A10 10번째 항이 28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그러면 뭘 풀 수 있겠어요? 얘로 연립방정식 이렇게 뺍니다. 그러면 12는 마이너스 4D, D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자, D가 마이너스 3이면 뭐 여기다 집어넣어서 A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A는 55가 되겠죠. 자, 그럼 일반항 구합니다. 일반항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n 하고 55가 들어가야 되니 55를 만들어야 되니까 플러스 58 이렇게 일반항 바로 나올 수 있겠죠. 마이너스 50은 몇 번째 항이냐고 그랬는데 몇 번째 항인지 모르잖아요. 그죠? AN이라고 들은 거죠. AN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일반항 했었잖아요. 마이너스 3n 플러스 58. 자, 마이너스 3n 플러스 58 한 것이 마이너스 50이란 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3n은 마이너스 108. 따라서 n은 36. 그래서 36번째 항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음수가 되는 항은 몇 번째 항이냐 그랬으니까 모르니까 몇 항인지 모르니까 역시 일반항. 일반항이 음수가 된다 그랬으니까 0보다 작은 거죠. 일반항이 마이너스 3n 플러스 58이었고요. 이게 0보다 작아야 된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n은 마이너스 58보다 작고요. n은 3분의 58보다 크다. 자, 3분의 58이면은 19와 3분의 1이죠. 19와 3분의 1보다 큰 자연수 뭐예요? 20이죠. 자, 얘는 20번째 항이다.